자,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탕. 꿀노장! 예! 지난주에 노 찬스 클리어. 완성. 찬스 따윈 필요 없다. 완전 지금 탄력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너무 더워요. 아 진짜 너무 더워. 아직 6월인데 네. 앞으로 더 더워질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지난 4월부터 갑자기 춥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더워졌던 기억이 나는데 아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그 보양식 맛있는 음식 잘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그나저나 요즘에 머리가 좀 빠지는 느낌? 그러니까 뭐 아직 그 제 나이 치고는 괜찮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래도 옛날에 나의 어떤 풍성했던 머리숱에 비하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 저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유전도 유전이지만 네. 의외로 스트레스나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또 치명적이잖아요. 네. 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스트레스가 정말 큰데 빠지면 또 스트레스가 더 생기고 더 큰 스트레스 때문에 더 많이 빠지고 더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스트레스 일단 받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그 영어로 그 있잖아요. You are what you eat. 그렇지. 네가, 당신 먹는 게 음식, 네가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약간 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좀 그렇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 예. 많이 드시면 어떨까 합니다. 역시 오늘도 기승전식. 음식으로 항상 우리는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우리만의 능력이라는 거. 아무튼 우리 두기들이 또 지난 1년간, 지난 반년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맞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두기. 두기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 또 빨리 풀고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퀴즈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결 진위와 와우! 와우. 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보지 마라.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폐를 사용한 나라는 터키이다. 당뇨. 하나, 둘, 셋. 너 뭐냐? 좋고요. 오야? 정답은 X입니다. 예! 지니. 손으로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야, 이거 양아치지. 너 진짜 양아치다. 감사합니다. 상품에 눈이 멀었습니다. 중국이고요. 10세기 송나라 때 지폐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손으로 가요? 오케스트라에서 타악기를 통틀어 배터리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너 뭐야? 아니, 저 X예요. 있어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여기서 결정 나요, 그러면? 결정 날 수도 있고 무승부가 될 수도 있네요. 프로축구는 어린이에게 꿈을, 젊은이에게 낭만을, 국민에게는 건전한 여가 선용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이게 OX예요? 네. 하나, 둘, 셋. 야구예요, 야구. 아니, 정답 X가 X. 맞습니다. 젊은이에게 희망을 아닙니까? 아니요, 프로 야구 출범자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맞췄네? 그러면 진이 승리! 오케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이 화약 말하고 있는데 가리면 어떡하냐. 뽑았어. 우와. 야. 같이 먹자! 와우! 예후! 야식중야식 치킨 상품권.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밑이 뾰족한 모양의 빗살무늬 토기로 서울 암사동 유적지에서 출토됐는데요. 주로 식량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지금 받으신 그림에서 보여지는 유물은 가락바퀴라고 불리는 유물인데요. 이것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문제니까 왠지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달구지 수레 바퀴 아닙니까? 저 뭔지 알았습니다. 진짜? 이건 무기입니다, 무기. 진짜?
실을 가운데 끼워서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착착 하면 그랭 이렇게 도는 거? 랭 아 모르겠는데. 랭 해서 아, 그래가지고, 토끼 토끼 딱 죽고 이거 여기 실 꽂아갖고 어, 랭 어. 아시죠? 그거 엄청 빨리빨리 도는 거. 가락바퀴 정답 단추입니다. 이거 꽤 큰데. 난 크게 뽑은 건 줄 알았지. 아 이건 대포를 움직이는 무기 밑에 달려 있는 바퀴입니다. 이거 정답 국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지 가락국수. 국수 맞습니까? 아 육수를 뽑아내는 건 혹시? 그래서 고기를 지지개가지고 여기서 똑똑똑 떨어지면은 이걸 뽑아내 뭐를? 국수? 면? 실 뽑아내요? 와우. 정답입니다. 와. 근데 저 되게 소름 돋게 단어 정답 2개를 말했네요. 실 갖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아까 실. 근데 이게 아 저희가 그래서 웃으셨구나.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강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해 좀비처럼 걷는 형태를 빚은 스몬비. 스몬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야. 스마트폰 사용은 중독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부작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과 거북목 이외에도 건조한 눈의 피로도가 쌓여 조기 노안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부작용의 하나로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알츠하이머와 연관이 있나요? 맞죠? 스마트타이머. 정답 스마트타이머. 맞아. 합쳐진 말. 합쳐진 말. 한글이랑 합쳐졌나요 혹시? 스마치메? 스마치메. 스마치면 야 멋있는데? 일본 댄스 그룹 같다. 딴딴딴 일단 스마치메 데스. 두 글자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정답 스마트치메? 아닙니다. 정답 왜 답답하네. 디지털 치메. 아 그렇네. 디지털 치매 정답. 오케이. 스마트 치매. 오늘 강의가 그러면 디지털 치매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까먹죠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웬만한 거 암산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게 재밌고. 맞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 쉬운 것도 막 뭐 두 자릿수 더하기도 그냥 계산기를 해버리려고 하니까 자꾸 기억력이 감퇴하는 느낌이야. 너 이름이 뭐지? 제 이름 뭐죠? 너도 뭐지냐? 두기인가? 아니야 박보검. 차은우?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1964년에 6천 마리의 양을 실은 알쿠웨이트호가 쿠웨이트 항구에서 침몰했을 때 덴마크의 제조업자였던 칼 크로이어가 만화에서 본 행동에서 착안해 2억 7천 개의 폴리에스테르 공을 배에 넣어 수평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덕분에 큰 피해가 나지 않았는데요. 이 만화에 나온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정답 미키마우스. 진짜? 맞아. 그게 1964년이면 옛날 만화네. 디즈니네. 그러면 디즈니로 가야 돼. 정답 피노키오. 정답 도날드 덕. 정답. 정답입니다. 저희가 정말 이제 촉이랑 다. 진짜로 이거는 이건 진짜 다 그냥 다 맞아요. 들어간다. 그냥 그냥 정답으로 간다. 훅 들어가잖아요. 64년이면 디즈니지. 네. 야, 끝났어 이제. 알쿠웨이트호가 침몰되었을 당시에 인근 주민들이 고기가 썩어서 식수가 오염될 것을 무척 걱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칼 크로이어라는 사람이 49년 월트 디즈니 만화책에서 본 것을 기억을 해내고 그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도널드 덕과 그의 조카 휴이, 두이, 루이가 물에 빠진 요트에 탁구공을 잔뜩 집어넣어서 건져낸 것을 기억을 하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었다. 재밌는 스토리네. 휴이, 두이, 로이. 맞아. 기억난다. 너무 귀여워. 그럼 침몰한 배 안에다가 공을 집어넣어서 뜨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무모했지만 과학적이었네. 맞아요. 생각지도 않게 또 노찬스 클리어가 또 눈앞에 그냥- 있네. 그냥 걷다 보니 노찬스 클리어 피야. 마지막 문제 네. 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 진짜.
다음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공통 좋아. 중국의 정치가 덩샤오핑을 펼친 부도옹은 이것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부도옹? 일본에서는 흔히 달마대사 모양으로 만들어 다루마라고 부르며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롤리폴리라고 불리는 장난감입니다. 롤리폴리 롤리폴리. 정답 뱃살. 왜? 배. 다루마. 달마도사. 달마대사. 머리 빡빡이에 배 이렇게 튀어나오고. 당구공? 다마 몇이냐 이러지 않아요? 그거 아닌가? 다루마? 정답 반짝이기. 반짝이는 것. 부도옹이 한글로 하면 뭐예요? 중국어 말고? 그거 힌트 한 번만 주시면. 부도옹? 노체스 클리어가 그렇게 싫으신가요? 그럼 찬스 쓸게요. 찬스 쓰지 뭐 찬스 쓰면 맞출 것 같은데. 맞아요. 가자, 찬스 가자. 좀, 네, 알겠습니다. FD가 한번 같이 해줄래? 너를 믿어볼게 진짜. 한번 와서 굴려주고 가. 우리 편인지 제작진 편인지 와서 한번 쫙 굴려주고 가. 한번 해줘봐. 저 친구는 뭔가 느낌이 꿀과 똥이 함께 있어. 야, 널 믿을게. 뭐야? 문상훈 힌트. 난 이런 거 잘 못 맞추더라고.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이야? 네. 하고 있는 거야? 아, 정답. 오뚜기. 예스. 와! 아, 그래서 롤리폴리 할 때 티아라가 이 춤출 때. 아. 제가 좀 약간 좀 앉아있는 모습이나 이런 게 좀 더 특화돼 있기도 하죠, 오뚜기에. 그러게 잘 어울리네. 무게중심이 이제 안에 있어서. 야, 진짜 빨리 맞췄다, 우리. 가뿐하게 퀴즈 성공! 성공! 기분 너무 좋습니다. 요즘 케이블 TV의 채널 수는 100개가 훨씬 넘죠. 시청자들은 쉴 새 없이 리모컨을 눌러대는데요. 채널 하나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은 13초 남짓. 영상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가도 궁금한 것이 생기면 곧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검색을 시작하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거나 공부하는 모습은 이제 별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도 우리는 스스로를 부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집중력이란 마음이나 주의를 오로지 어느 한 사물에 쏟을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상 속에서 마음이나 주의를 한 곳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인터넷 검색 엔진은 이용자들이 산만하게 돌아다닐수록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더 많은 광고를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 화면을 오래 보지 못하게 요란한 효과들로 끊임없이 주의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스마트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산만하도록 길들여질 뿐이죠. 언론학자 매기 잭슨은 그에 져서 집중력의 탄생에서 현대 인간상을 산만형 인간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까요? 여기에 대한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의 생각이 흥미로운데요. 확실히 컴퓨터는 사람들을 산만하게 만들었지만 컴퓨터 사용이 늘수록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검색 능력은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아, 오랜만에 또 저희들의 은사님, 그리고 저에게는 맞습니다. 선배님, 우리 안광복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방송 이후로 혹시 모니터를 해보셨나요?
저기 문상훈 군이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화면이 괜찮죠? 이야. 아무도 공감을 못하는 이 분위기. 아, 상훈이 잘생겼죠, 진짜. 아닙니다. 네. 아, 지난 시간에 너무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정말.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이제 그 산만형 인간이라고 그 산만형? 예, 스마트폰 이후에 네. 인간 지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이 언론학자 매기 잭슨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네. 혹시 전화번호 많이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진짜 많이 기억했었고 초등학교 때 친구 번호, 집 전화 번호까지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뒷번호 기억하면 다행이고. 저도요. 예. 제가 사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들은 얘기인데 요새 이런 민원이 많다 그래요. 네. 무슨 민원이냐면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집에 연락 좀 해달라. 아이고. 그게 스마트폰 이후에 많이 등장한 와. 현상이거든요. 그 디지털 치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점점 줄면서 기억력만 쇠퇴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고력까지도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말이 산만형 인간인데요. 점점 인류가 ADHD, 그 주의력 결핍 장애가 정상적인 상태처럼 바뀌는 거를 이 산만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참 스마트폰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네요. 근데 이게 양가적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아 스마트폰 때문에 참 폐해가 크구나. 네. 이거 못 쓰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금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오히려 ADHD로 인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의아하네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다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병적으로 보고 치료를 하다가 이 증상이 전체 인류의 30%가 넘어가는 순간 이게 뉴노멀,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정신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갖기 있기 때문에 문명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한 지 교직이 25년째가 되는데 아무리 얌전하고 착한 학생도 스마트폰을 뺐잖아요. 그러면은 야수처럼 바뀌어요. 거의 이거 왜 뺐어요? 그러면서 으르렁하면서 이빨을 드러내거든요. 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뭔데 애들이 이렇게 집착을 하지? 그런데 저는 1970년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전기가 있었잖아요. 네. 전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요새 태어난 학생들이 대부분 2000년 전후로 태어난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도 대부분 이제 1990년대 이후생들인데 스마트폰이 등장한 게 2007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초등학생들만 해도 태어났을 때 이미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전기가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2000년 전후로 태어난 젊은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는 태양이 있듯이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게 오히려 자연 속의 삶처럼 아주 자기한테 아주 편안하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야 되는 게 책을 많이 보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냥 독서광 전 같잖아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인류를 타락시키는 대표적인 발명포로 본 게 활자예요. 책 보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요? 의아하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새로운 문명이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봄으로써 기억력이 떨어졌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공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책만 보면서 오타쿠가 돼버렸다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사람 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구나. 의외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쓰면서 그 인류가 타락하고 나빠지는 측면만 있냐?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집단지성이 가능하려면은 인류는 멍청해져야 됩니다. 의외죠. 똑똑한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싸움이 벌어지지 절대 집단지성이 발휘되질 않아요. 예.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얘기를 제가 약간 번영을 한 건데요. 고대 그리스에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재밌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편 추방제라 그러는데요.
그 한 4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도자기 껍질에다가 이름을 써요. 네. 우리 도시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다수결로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도시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넘게 도시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무시무시하죠. 근데 주로 추방됐던 사람이 누굴까요? 똑똑한 사람들. 맞아요. 악인이 추방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사회 엘리트 계층 중에서 최고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 추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왜냐? 꼴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가장 잘나고 좀 똑똑한 사람을 추방되니까 이게 나쁜 제도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정반대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교실 안에서도 너무 똑똑한 학생들만 있으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비교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 5명이 교실에서 사라졌다. 나머지는 얘기할 만한 거예요. 고만고만하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그래야 되거든요. 너무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오히려 집단지성이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도편 추방이 했던 건 뭐냐면은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게끔 전체적인 문명의 지성의 수준을 낮춘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요새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책을 찾거나 연구하기보다는 그냥 검색을 해요. 인류 지성이 발전하고 있을까요? 퇴보하고 있을까요? 퇴보.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인류 지성이 퇴보할 수 있어요. 근데 문명 전체로 봤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이 모여서 오히려 거대한 지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을 교육할 때 그 지성적인 똑똑함을 강조를 했지만 점점 문명의 패러다임은 지식이 아니라 감성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제대로 된 감성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지,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지. 예. 이 철학자 누스바움이라는 여성인데요. 네. 이 여성 철학자 그래서 정치적 감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지 워싱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을 뽑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여론들이 돌아다니고 악플도 달리고 그러지만 묘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자식 정화 기능이 있잖아요. 팩트 확인이 들어가면서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이성을 회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뭐는 새로운 어떤 문명이 옛날처럼 어떤 똑똑한 몇몇 사람들이 아주 깊이 사색을 해가지고 이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3만형 인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DHD에 가까운 이런 어떤 조각난 지성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된 판단을 전체적인 그 집단지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거 총량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집단지성과 천지적인 철학자가 내미는 지성의 그 결론으로 도출되는 이론과 뭐가 더 역시 그 문상훈 학생이죠. 문상훈 군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여기서 느껴지세요. 좋은 질문. 굿. 예리하죠. 그러니까 집단지성하고 똑똑한 엘리트 중에 어느 쪽이 낫냐. 네. 이거는 교육에서도 영원한 그 딜레마거든요. 도대체 엘리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전체적인 수준을 올려야 되냐. 그 엘리트 교육이냐, 평등 교육이냐, 보편 교육이냐, 이게 축인데 사람들의 집중력이 점점 줄기 때문에 한편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류 문명이 상당히 재밌는 게요. 우리는 활자를 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자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명이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구어 문명 시대가 굉장히 수천 년간 지속이 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보통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약 150명 정도가 문어 문명으로 돌아온 거예요. 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은 다시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구어 문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지 활자를 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ADHD가 우리가 문명사회에서는 질병으로 보지만은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 저 컵을 보면서 한 15분 동안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떠세요? 이건 변태 강아지예요. 이상한 거 정상이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이라는 거는 이 정향 반응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 오리엔티드 리스폰스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움직이는 쪽을 지목을 하지 가만히 있는 거를 주목할 수 없어요. 우리 지성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움직이는 것에 주목하고 활동적인 것에 주목할 수 있다면은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거든요. 근데 동영상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색을 한다는 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문명을 기르는 엘리트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동태적인 집중력을 깨고 정태적인 것으로 가는 것.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한마디로 자기의 지성을 변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명 자체가 자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이 3만형 인간이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이 어떤 그 3만형 인간들,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문명이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엘리트가 되려면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저희 아이 뭐 이게 좀 다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어렸을 때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밥도 잘 먹고 나름 뭐 말썽 안 피고 울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의지를 하다 보니까 뭐 남이 스마트폰 하면 옆에서 계속 보려고 그러고 자기는 못 하니까 이런 걸 어떻게 앞으로 좀 통제를 해야 될까요? 통제를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도 바라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명이라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동물성을 길들여 나가는 과정이에요.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특성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이에요. 네. 두뇌는 자극을 갈구하거든요. 자극에 끌리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책이 있으면 당연히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적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네. 괴롭더라도 정태적인 것,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정태적인 것, 고정된 것, 활자, 네. 그 강연 이런 거를 더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죠. 좀 현명하게 부모가 자세를 취해야 되겠네요. 오늘 알쏭달쏭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꼭 이쯤에서 우리가 들어봤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오늘도 어려운 내용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저희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30분 동안 꼬리공탕을 통해서 알찬 정보 그리고 재밌는 지식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두기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